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이네요. 확실하지 않네요. 날짜가 헷갈리네 좀. 오늘은 9월 27일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사과나무를 논에다가 이제 심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원래 논이었던 밭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우측에 500평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제 땅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벼농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몇 년 동안은 이제 벼농사를 짓고 있던 밭인데, 제가 이제 기농하기 전에 기농을 하면은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우측에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좌측에 보이는 사과나무는 250평 되는 5년 차고 우측은 10년 차예요. 좌측에 있는 거는 제 땅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요 정도가 경계였어요. 근데 이제 동네 아저씨가 이제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논이 750평이 되는 거죠. 제일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은, 제가 10년 전에 이제 기농을 해서 사과나무를 1000평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멀리 있는 해발 한 400m 되는 밭은 경사가 한 10도 정도 지고 배수에 이제 문제가 없고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평지예요. 평지. 완전히 농지 정리가 된 그런 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500평 여 땅이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수 안 되는 논에다가 심었을 때는 뭐 3년 4년까지는 괜찮은데 5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 수확 이제 본격적으로 될 때, 그럴 때 나무가 고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배수가 일단 논이었던 논에다가 사과를 심었을 때는 5년 차까지 3, 4년 차까지는 뿌리가 분포도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은 뿌리가 멀리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잔뿌리가 거의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년 넘으면 논에다 심었던 나무들이 막 고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공부하다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주위에 감나무도 많고 호두나무도 많고 복숭, 포도 이런 과일을 고장해요. 충북 영동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심히 관찰을 했을 경우, 과수나무는 무조건 뚜둑이, 그러니까 뚝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뚝이라든지 높은 지대, 배수가 잘 되는데, 핵심은 배수가 잘 되는데 가뭄 타지 않아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뚜둑이 있는데 그런 데 심은 감나무나 호두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거는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공부하다 보니까 사과나무도 똑같더라고요. 가수는 1년생 작물이 아니고 한 번 심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과일 나무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이제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한 게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제가 누가 물으면은 과일나무나 가수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두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도 배수가 안 되는 토양도 무조건 두둑을 하면은 정말 농사 잘 돼요. 그거는 증명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도 체감한 거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느낀 게 그거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두둑 높이가 한 20-30cm 밖에 안 돼 보이지만, 저쪽 골에 가서 내골이에요. 110m 되는 내골인데,
저기 골에 들어가서 보면은 한 높이가 한 최소한 30cm 정도 올렸어요. 30cm에서 60cm 아마 사이가 될 거예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을 빌려와서 110m 되는 이거를 일단 토양을 파쇄하기 위해서 외쟁기로 트랙터 100마력 되는 트랙터를 빌려와 가지고 외쟁기로 20cm 정도 되는, 보통 우리나라 노는 이제 물을 가다 놔야 되잖아요. 가다 놔야 되기 때문에 20cm 정도 되는 깊이 들어가면은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벼농사를 지려면은 물을 가다 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반층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야 돼요. 이 사과나무나 과일나무를 심으려면 그 20cm 깊이 정도 되는 물이 빠지지 않은 경반층, 그거를 갖다가 외쟁기로 이제 몇 번 지나가면서 갈았어요. 그런 다음에 포크레인, 아니 트랙터로 이제 로타리를 한번 치고 미니 포크레인으로 두둑을 한 30cm에서 50cm 정도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아니 이게 땅이 좀 꺼져야 되잖아요. 한번 비가 몇 번 오면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식재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은 정말 지금 아마 참담할 거예요. 색도 안 날 뿐더러 나무도 고사를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원을 조성하시려는 분들은 유공간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유공간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유공간은 안 하는 것보다 100번 하면은 확실히 좋다는 건 저도 알지만,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을 두둑을 안 하고 유공간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공간이라는 거는 한 5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5년이 지나면은 그 안에 모래라든지 흙이 메워지고 해서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유공간을 안 해도 5년까지는 괜찮아요, 나무들이. 근데 5년이 넘었을 때 결정적으로 나무들이 피해를 보는데, 5년 이후부터 유공간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는 유공간도 하고 두둑을 무조건 20cm라도 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이게 농사 기술보다 제일 중요한 게 토양이에요. 토양이 좋냐 안 좋냐, 그거는 뭐를 이제 뜻하냐 하면은 배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과수나무는요,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는 어떤 방법, 어떤 노하우, 어떤 재배 기술이 있어도 조금은 낫겠지만 상품성이 정말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토양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 50일, 60일 막 이렇게 비가 내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농사 정말 잘했어요. 여기서 한 7년차, 8년차인가 대충 그 정도 됐을 텐데, 이 M26 이중 대목인데도 수세가 세고 그런 나무인데도 그때 남들은 이제 뭐 탄저병 오고 갈반병이 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과 가격이 엄청 좋았었는데, 저는 피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두둑을 높게 해가지고 두둑을 높게 하니까 비가 아무리 50일 와도,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가 뭐 그렇게 안 낮아 보이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50cm 뭐 30cm 이렇게 두둑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저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양수기로 퍼내고, 뭐 밤에도 뭐 잠 안 자고 뭐 또 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자동으로 안 해놔가지고, 양수기가 이제 뭐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하여튼 두둑을 하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뿌리 분포도가 높은 그 한 20cm 정도 되는 그 부위에 뿌리 분포도가 많잖아요. 거기는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색도 잘하고 맛도 좋고, 여기서 500평에서 한 450콘디 정도를 수확을 했어요. 막 사과 크기도 크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은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해년
뭐 그렇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기 배수가 정말 안 되는데 비가 며칠만 오면 제 무릎까지 잠겨요. 무릎이 한 50cm 정도 되잖아요. 두둑이 그러니까 50cm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네. 이상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 이제 피해를 그 정도로 안 봤어요. 이제 제 말뜻을 이제 사과 농사를 많이 이제 경험이 많고 오래 지신 분들은 제 말뜻을 이해를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수나무는 배수예요. 배수. 평지에다가 아무리 유공관을 묻어도 두둑은 못 따라가요. 두둑의 효과는 못 따라가요. 아무리 비가 와도 하루만 비가 안 와도 뽀송뽀송해져요. 금방. 그래서 정말 품질 좋은 그런 이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좌측에 이거는 이제 250평을 구입을 했다 했잖아요. 구입을 해서 여기는 두둑을 10cm, 20cm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많이 해요. 좀 이쪽은 그래도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된다는 걸로 알고 10cm, 20cm만 완만하게 그냥 했는데 일하기 좋게 지금 후회가 돼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지금 좌측의 나무는 5년 차인데 제가 이제 수세를 좀 이게 논이다 보니까 항상 어느 정도 수분이 충분하고 그런 끼가 영양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탭이나 비료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세가 좀 약해 가지고 제가 좀 후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유박이라도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요. 두둑만 좀 더 높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을 뿐 봤는데 두둑을 좀 낮게 한 게 후회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논이라는 거는 약간 점질토예요. 점질토. 그러니까 모래 성분하고 점질토하는 극과 극이잖아요. 중간 정도가 좋은데 약간 진흙에 가까워요. 이 논이라는 거는 논마다 이제 다 똑같지는 않고 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 논이라는 거는 맨날 로타리로 매년 잘게 부수잖아요. 물로타리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입자가 밀가루 같이 진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양 입자가 좀 굵어야 돼요. 굵어야지 공간이 생기면서 배수도 잘 되고 그 공기도 토양의 공기도 공급이 잘 되고. 그런데 이 논이라는 거는 해년 맨날 물로타리를 계속 쳐버리니까 진흙 완전 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다가 이제 물려받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양을 이제 땅을.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무조건 두둑을 하면은 실패 없어요. 절대. 논에다가 하면은 뭐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두둑만 높게 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10년 동안 제가 최악의 조건에서 해년 그래도 10년까지 올해 만 9년까지 수확을 계속 잘했어요. 500평에서 항상 418kg 기준으로 400콘디에서 한 500콘디 정도를 수확을 해년 한 번도 뭐 해거리를 한다든지 뭐 나무마다 해거리 하는 나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확량은 400콘디에서 500콘디를 항상 했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토양에 이제 이 논에다 심었을 때는 수분이 아무리 그 두둑을 해도 수분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거름이나 퇴비는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주고 이제 물은 이제 너무 자주 안 주는 게 좋고. 앞에 보이는 이제 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이제 심은 거는 시나노 골드예요. 제가 이제 이건 뭐 큰 욕심 없이 그냥 올해 시나노 골드 심었어요. 이렇게 사이에다. 나중에 이제 좀 계획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게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심은 건 아니고 이 밭에서 M26 이중대목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꽃눈이 안 오는 나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열댓 그루를 15그루 정도를 올해
변했어요. 비내고 이렇게 1.1m로 사이사이에다가 심고 이골만 두 줄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골만 한번 시범 삼아서 시나노골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성목 저거를 캐냈을 경우 이제 두 골을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그래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한 골만. 나중에 한 골 한 골 갱신할 때 성목 10년차 저게 나중에 비 내면은 여기 이제 하나를 심고 캐낸 줄에다 심고 이러면은 이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시나노 골드를 선택한 이유는 시나노 골드가 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좀 밀식을 해도 되는 그런 품종이라서, 그리고 경사가 많이 져서 반사필름 깔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계획이 시나노 골드가 어느 정도 지금 심은 것들이 자라고 나면은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비를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차 성목 M26 이중대모 사이에다 심어 놓으니까 완전 힘을 못 써요. 양분 그러고 뭐 비료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비료 주고 이러면 또 성목이 비료 성분을 흡수해 가지고 새간 날까봐 그러다 보니까 좀 고사를 많이 했어요. 시나노 골드요. 근데 일반 이런 이제 따로 심으면 안 죽을 텐데 뿌리에 치이 가지고 좀 죽었어요. 큰 욕심 없이 제가 그냥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무조건 두둑을 해라. 두둑을 하면은 정말 장점이 많아요. 수세가 세면은 대목이 많이 묻혀 있으면은 흙을 걷어내면은 수세 조정도 할 수가 있고 정말 여러 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논 중에서도 정말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논에서 10년 동안 재배한 이제 그 경험을,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두둑을 하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해요. 두둑에서 안 좋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일할 때 안 좋다는 거. 그거 한 가지인데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은 유공간하고 20cm, 한 20cm 정도 두둑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 논에 배수가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이러면은 30cm 이상, 저것이 뭐 한 50cm 이렇게 극단적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무조건 사과나무한테는 좋은 건데 또 일할 때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핵심은 과일나무, 특히 사과나무 무조건 두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